지금 자신의 인생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쁜 현실에 쫓겨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은 채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나 최고의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저 선택만 하면 된다면 그 꿈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책추남이 좋아하는 저자 혼다켄의 원하는 대로 산다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시작해볼까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슈퍼땡스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우리 나비님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책추남도 스스로 요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이런 구절을 많이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책추남 독서 모임, 책추남 북살롱에 참여하시는 우리 구독자 멤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하루가 내가 1000억이든 1조든 어떤 더 많은 돈이 있거나 더 나은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지금과 다르게 산다면 그것은 뭔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책추남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큰 부자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책추남이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삶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를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멋진 학교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정말 멋진 건물에서 정말 멋지게 서로 코칭하고 가르쳐 볼 수 있겠죠. 책추남이 지금 당장 그 정도 부가 있다면. 하지만 뭐 현재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돈이 정말 많아서 바로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그러한 삶을 가능한 구현해 보는 것, 그런 태도로 이미 그러한 미래가 내 앞에서 펼쳐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자신이 100점 만점이라면 지금의 당신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 몇 점이세요? 저도 떠오르는 또 수치가 있긴 하네요.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을 테지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고 여러 속박에 사로잡혀 그 바람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나요? 꿈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그리기만 할 뿐 제대로 마주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지 모릅니다. 저도 오랜 시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이죠. 이렇게 다짐한 후부터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이 생기고 꿈이 차례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적 없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간단하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미래의 한 부분을 결정하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 가지 책들이 떠오르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간다마사노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미래형 확언, 어포메이션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뭐가 떠오르나요? 네빌 고다드의 책들이 떠오르죠. 네, 오랜 기간 몸소 경험하여 고안해낸 방법을 누구나 실천 가능한 소원 달성법으로 정리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꿈을 향한 문을 열어봅시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지금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선택으로 점점 바뀝니다. 최고의 미래를 살고 싶다면 최고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유. 2001년 육아 문제로 준은퇴 생활을 한 뒤 작가와 강연가로 살아가자고 결정했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고 몇몇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대학 교수도 변호사도 유명인도 아닌데 책 내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평소라면 거기서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싱크로니스티 소원 달성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동시성입니다. 싱크로니시티 여기는 동시성을 이렇게 그냥 영어 그대로 쓰고 있죠. 각계의 실력자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인 나카무라 덴프를 예전부터 동경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인데 한국에선 많이 모르시죠. 나카무라 덴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책자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나카무라 덴프가 공원에서 무료로 강연하던 것처럼 저도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여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삶의 위대함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계적으로 활약할 인재라면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운에 맡기고 무명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행복한 아빠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일련의 사건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정도로 재미있는 우연과 두근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 반년이 지나고 몇 개의 우연이 쌓여 소책자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할지 모르지만 작가 데뷔가 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적은 출간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작가 데뷔나 강연가 활동은 시작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걷도록 도와주자. 이를 내 자신의 라이프워크로 삼고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소원 달성법에서는 숫자와 기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포인트를 여러 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당시 비즈니스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40년간 누적 부수 2천만 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1년에 50만 부, 즉 매주 1만 부의 페이스로 책을 팔 수 있다면 10년에 500만 부, 20년에 1000만 부, 40년에 2천만 부라는 계산이 됩니다. 이게 또 일본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또 맥락이 좀 다르긴 하겠죠. 작가 데뷔 전 출간사전협의회에서 출판사 사장에게 20년 동안 1000만 부를 파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100만 부는 귀사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정말 기대되는 말씀이네요. 마음에 듭니다라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초판 부스로 데뷔를 밀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신기한 우연에 이끌린 것처럼 유태인 대부호의 가르침, 분명 잘 될 거야, 한순간에 자신을 바꾸는 방법, 20대에 해뒀으면 하는 17가지 등 수십만 부 단위의 베스트셀러를 차례차례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매년 평균 30만 부를 기록했고 출간 권수는 100권이 되었으며 누적 부수는 700만 부에 육박합니다. 일본 출판계에서 초판 평균 7,000부인 시대에 13년간 한 권당 그 10배의 부수를 완전 풋내기였던 제가 해냈습니다. 자, 요즘 한국은 초판이 1000부에서 2000부 사이입니다. 차이가 나죠.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제가 했던 것은 단 1%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밖의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몇백만 명의 사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서점에서 책을 진열하고 팔아주지 않았다면 이만큼의 책이 유통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 출판사에 제지회사의 사장이 답례 인사를 하면서 부디 저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권의 책이 같은 종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인쇄하는 공장만이 아니라 제주회사 공장, 창고, 배달, 서점, 몇백만 명의 사람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10년 이상 찾아준 독자,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신세 지고 있는 분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소원 달성법은 목표 설정 이후에 싱크로니시티에 맡긴다는 점에서 목표 설정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시성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디펙 초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와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 책인 거죠. 목표 달성형에서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매일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소원 달성법에서는 프로세스마다 열정적으로 노력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고 직감으로 재미있어 보이는 일에 점점 뛰어드는 점에서 기도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랑데브 포인트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지 방법론에 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단 운에 맡겨버립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조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에 따라 직감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형은 자신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여러 사람, 물건, 기회를 이끌어냅니다. 반면에 싱크로니시티 소원 달성법은 모든 사람과 운명을 공동으로 창조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책을 쓰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해 준다고 보는 것이죠. 몇만 명의 사람이 하나의 집합 장소를 행해서 각자 최선의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뿐이어서 협력 중이라는 자각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원하는 카드가 들어오는 듯한 두근거림 말이죠. 기회가 건너편에서 뛰어들어오는 감각으로 차례차례 재미있는 드라마가 전개되어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고 두근거리게 됩니다. 조심조심 일이 진행되고 눈앞에 자동문이 차례차례 열리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연히 계속 겹쳐 한순간에 높은 상승 단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발생하는 차원 상승이라는 현상입니다. 닭살이 돋고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감각을 상반하면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실현으로 이끄는 4단계. 제가 몸소 실천한 소원 달성법의 순서를 세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우선 커다란 흐름을 파악했으면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할 소원 달성법은 크게 다음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소원을 명확하게 한다. 당신이 차로 어딘가를 가야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려면 우선 꿈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최고의 미래가 어떤 형태인지를 선명하게 그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미래란 어떤 것인가요? 1단계를 제대로 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령 택시에 타서 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했는데 글쎄요 라고 한다면 택시는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주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요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문하지 않으면 최고의 인생을 손에 넣지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최고의 미래, 최고의 인생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음 내용들, 질문들을 읽어드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어떤 일에 어떻게 관여되어 있을까요?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요? 그때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그때 가장 가까운 이는 누구일까요? 가족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 동료와 지내고 있을까요? 돈은 얼마나 모았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120% 이루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느낌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그 느낌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보드도 중요하겠지만 해피보드, 그게 어떤 비전들이 명확히 안 떠올라도 여러분 이건 떠올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치관들, 중요한 자유,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사랑, 기쁨, 이런 중요한 가치들, 내가 정말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가치들이 지켜지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 느낌이 들 때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지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는요 시각 이미지뿐만 아니라 청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다 있죠. 이번 또 하반기에 책출한 메신저 코칭 스쿨을 이수하셨던 분들이 함께 마치 세바시처럼 메시지로 세상을 바꾸는 나의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메사나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체인지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느껴보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보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의 무의식이 여러분 이미지로 사고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할까요? 이미지가 무의식에는 굉장히 크게 언어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라보다, 만져보다, 맛보다, 그렇죠? 들어보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 무의식은 보는 행위가, 이 이미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발달된 이미지가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는데 능하고 맛보는데 능하고 만져보는데 능하고 어떤 사람은 느껴보는데 능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라 그러면 대부분 시각적 이미지만 떠올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자, 2단계. 미래의 시나리오로 살아간다. 우리는 미래의 시나리오와 과거의 시나리오를 모두 사용하여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이미지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자신 안에 있는 관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관념이란 마음 먹기라고 바꿔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난 이제 젊지 않다. 나는 의욕이 없다. 이것은 모두 관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관념을 이유로 그만둔 적이 없습니까? 부정적인 관념은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관념은 부모에게 이어받은 가치관이나 경험으로 생겨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편향된 시선이죠. 어렸을 때 프로그래밍화되죠. 관념은 그것과 맞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없다라는 현실을 불러냅니다. 돈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관념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 달성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관념을 없애고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미래를 단순히 그리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랑데부 포인트를 정한다. 랑데부 포인트는 꿈을 이루는 미래의 한 부분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교체하는 운명의 약속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자신의 꽃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것을 랑데부 포인트로 했다고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게 장소를 찾아주는 부동산, 인테리어 업자, 개업 자금을 내주는 스폰서와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 등이 필요합니다. 가게에 와주는 손님, 소개해주는 마을 정보지와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을 갖추면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할까요? 3단계에서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랑데부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소원 달성법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지요. 4단계. 두근거림을 추구하여 차원 상승을 만든다. 3단계에서는 랑데부 포인트로 끌어당기는 것은 대략 보였지만 실제로 끌어당기기는 힘들지 않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지 모릅니다. 랑데부 포인트로 실현에 필요한 것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싱크로니시티가 필요합니다. 이 동시성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이 소원 달성법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싱크로니시티를 차례차례 끌어내는 사람과 싱크로니시티를 좀처럼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력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동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행동한다면 동시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느 순간 차원 상승이 발생합니다. 차원 상승이란 무언가를 계기로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차원이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계기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생활의 질이 180도 바뀌었다 등과 같은 경험 말입니다. 책춘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차원 상승이 된 경험이 된 것 같네요. 취직, 결혼 혹은 이혼 등 획을 긋는 사건, 파트너나 멘토와의 만남, 이직이나 창업이라는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원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차원 상승은 인생의 경치가 엘리베이터에 탄 것처럼 바뀝니다. 차원 상승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꿈의 실현을 향한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소원 달성법은 어떤 흐름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굉장히 주가 되는 하나의 테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책추남이 보태고 싶은 거는 이 소원이 내 에고의 욕심인 것인지 아니면 내 셀프, 나비와 백조로 비유하는 참나의 진정한 소망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추남이 직접 인터뷰했던 그 시크릿의 멘토인 마이클 버나드 베귀드 박사님이 1단계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상상을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다음 단계는 비저닝이다.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그 내면의 이미지를 실현되게 하는 단계, 이쪽 단계의 어떤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그런 소원 달성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책추남 워크숍이나 아니면 북살롱에서 한번 이걸 가지고도 한번 쭉 한번 실질적으로 같이 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절로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방식의 소원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함께 보시면 큰 시너지가 날 책으로 판단이 되네요.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 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이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 가주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